네, 파리올림픽 개막 14일째를 만든 오늘 태권도 서건우가 출격합니다. 이 서건우는 오후 4시 21분 남자 80kg급 16강전에서 칠레 호아킨을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 서건우가 나서는 80kg급은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때부터 우리 선수가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는 취약 체급입니다. 네,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근대 5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가 대회 첫날을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전웅태는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35경기 가운데 22승을 거두면서 출전 선수 36명 중 4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근대 5종은 펜싱과 수영, 승마와 육상, 사격을 종합해서 순위를 정하며 첫날은 펜싱 풀 리그를 치릅니다. 나란히 출전한 서창환이 10위를 기록한 가운데 두 선수는 오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준결승에 나섭니다. 네,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가 도핑 의혹에 휩싸이면서 미뤄졌던 건데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2위였던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에펠탑 앞으로 펼쳐진 메달 퍼레이드 무대. 구름 관중의 환호 속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빙판 위를 달리고 날아오르며 연기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입니다. 2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 나섰던 미국과 일본 선수들은 2, 3등을 하고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위였던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 카밀라 발리에바가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시상식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의 조사 끝에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발리에바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심장질환 치료제를 먹는 할아버지와 물컵을 같이 쓰면서 흥분제 성분이 나온 거라는 발리에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 일본 선수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My head around it. I can't believe that this has finally happened, and I'm just so grateful, so excited, so happy to share this with our teammates and our friends and family. 눈과 얼음 대신 여름날 파리의 햇살과 함께한 동계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은 수많은 관중의 축하 속에 색다른 기쁨을 누렸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푹푹 찌는 열대 가뜩이나 잠 못 드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곳곳에서 전기까지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무더위와 싸우며 뜬 눈으로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고 주민들은 밖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저녁 8시쯤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황스럽고 이제 뭐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이제 카페 있는 데 가서 잘 쉬면서 이제 전기도 필요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아파트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맨몸으로 더위와 싸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원인을 묻기 위해 바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31층 사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냉장고는 이미 아예 엉망됐을 거고 밖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이런데. 아파트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아파트 측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불편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도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새벽 2시 3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직원 1명이 숨졌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 2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번 사고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 모두 30분 이상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대선 후보 토론이 확정됐습니다. 날짜는 다음 달 10일인데요.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간 공식 활동이 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플로리다 마럴라고 자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TV 토론을 다음 달에 3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9월 4일 폭스뉴스, 9월 10일 ABC 뉴스, 9월 25일 MBC 뉴스에서 맞붙자는 겁니다. We have spoken to the heads of the network and it's all been confirmed other than some fairly minor details. 이 가운데 9월 10일 ABC 뉴스에서 하는 것만 확정됐습니다. ABC 뉴스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폭스뉴스 주간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MBC 뉴스 토론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참여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은 푸틴이나 시진핑과 다르다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Russia doesn't respect us anymore. China doesn't respect us anymore.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그는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을 노린 테러 계획이 적발됐습니다. 이 용자는 인터넷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에 충성을 맹세한 10대인데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며 자살 테러를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유럽을 순회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이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공연에 매일 6만 5천 명, 공연장 바깥에도 팬 3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공연 관람객들을 겨냥한 테러를 꾸민 혐의로 19세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이 소년은 공연장 앞에서 흉기나 폭발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hemische Substanzen sichergestellt, Flüssigkeiten, Sprengvorrichtungen und technische Einrichtungen festgestellt.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 수염도 탈레반 스타일로 길렀는데 인터넷에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올리고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등 극단주의에 세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으로 검거된 17세 소년의 집에서도 IS와 알카에다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Weil der Islamische Staat, Al-Qaida wieder zurück sind, wir im Internet umfangreiche Propaganda finden, die vorwiegend von jungen Personen in Österreich konsumiert werden und die, wie man anhand dieses aktuellen Falles sieht, auch zur umfassenden Radikalisierung führen. 지난해 10월 이후 벌어진 IS 관련 테러 27건의 범인 58명 가운데 38명이 10대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은 테러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취소가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이 열리는 영국 런던시는 만반의 대비를 다짐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그리고 권순범 KBS 이사와 권태선 박문진 이사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재개됩니다. 전공의 가운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인턴과 레지던트 2, 3, 4년차는 16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데 짧은 신청 기간과 또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해서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6천 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6,77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가 닷새 만에 재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피해 아파트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탁도를 비롯한 5개 항목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파트는 지금까지 전체 5개 동 가운데 2개 동 일부 라인에만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아직 447세대는 여전히 단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심사한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5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활동엔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여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돼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기수돼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이른 아침에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주민은 서해로 이어지는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수영을 하며 교동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76% 뛴 39,446.4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 급등한 5,319.3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87% 뛴 16,66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6%나 폭등하면서 주가 폭락 공포심을 털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6.13%, 메타플랫폼스가 4.24%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0.96달러 오른 배럴당 76.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도 0.83달러 오른 배럴당 79.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우려 완화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WTI 가격은 지난 4일 동안 4.46%나 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원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제 대행사, 즉 피지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갔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피지사의 경우 허위 환불 요청이 많게 된 14%에 달하는 등 비양심적인 형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환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보상일 대거다 계속 매체에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여행 상품이나 이런 티켓 관련된 상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정부 압박에 환불 절차에 들어간 피지사들은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티몬과 위메프에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중복 환불이나 허위 접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지업체 환불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허위 환불 접수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업체 A사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불 요청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지원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4년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사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에 제공한 배송 증빙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환불 요청들 때문에 피지사들이 취소 제외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정부는 일반 상품에 한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을 마친다는 방침인데 이 틈을 노린 허위 환불 요청이 피해 복구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중년기에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년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용루린 의대 연구팀은 하루에 과일을 3회 이상 먹은 사람이 1회 미만으로 먹은 사람에 비해서 노화 관련 우울증의 가능성을 최소 21%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채소 섭취에 대한 연관성도 조사했는데요. 이는 우울증 증상의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식중독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균은 섭씨 32도에서 43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된다며 조리한 음식이나 배달 음식은 2시간 안에 먹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요.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재가열한 뒤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는 전문 의뢰 회송 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나 특수치료 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5에서 15% 정도 줄일 거라면서 경증 환자가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 판매하는 불법 게시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8건과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5건 등 총 56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고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보증 지원으로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당초 계획보다 4배가 많은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최소 6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도입하는 방법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6,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 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타트 연예 시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BTS 멤버 슈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굉장히 좀 실망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자택 앞에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논란 직후에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는데 이것 또한 또 논란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사고가 알려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스쿠터가 아니라 킥보드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는 처벌이 더 엄해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킥보드와 스쿠터 사이 처벌 규정이 조금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네, 경찰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10만 원의 범칙금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에 그칩니다.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논란이 될 만한데 결국 소속사가 재차 입장문을 냈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또 숙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어제 새벽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빅히트 뮤직 측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설명하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내려졌다고 밝힌 부분도 정정했는데요. 소속사는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을 더욱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애초에 명확히 밝히면서 좀 사과를 했더라면 조금 더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슈가가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이 또 현역병이랑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소집 해제일은 내년 6월입니다. 병무청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회복무 요원 복무 중이나 일과 중에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를 두고 현역병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사고를 내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과 조건이 다른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은 공인인 만큼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데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또 많은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 씨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라고 유튜브 개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노래와 반려견의 모습을 보이는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2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예. 네, 굉장히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틀 만에 25만 회면은 굉장히 높은 조회수인데 그런데 이 들여다 보면은 댓글에 좀 대중의 비난과 질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유튜브 개설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알려졌는데요.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 구독자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신고하겠다 등 그의 유튜브 활동을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앞서 고영욱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개설을 개정해서 대중과 소통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계정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여론 또한 당사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극장가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미디 영화 파일럿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인기가 뜨겁다고요? 네, 먼저 지난달 31일 개봉한 영화죠. 조정석 씨 주연의 코미디 영화 파일럿이 9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차지하며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파일럿은 개봉 9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2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올여름 개봉한 영화 중에서 최단기간 손익분기점 돌파입니다. 여장 남자로 파격 변신한 조정석 표 코미디가 입소문을 타고 세대 불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하츄핑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귀여운데 굉장히 소통령으로 불리더라고요. 이 어린이 관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암표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사랑의 하츄핑은 파일럿에 이어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산 토종 애니메이션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통령으로 불리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첫 번째 극장판입니다. 특히 티니핑 시리즈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탕진핑 그리고 파산핑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는데요. 예. 코스튬 무대 인사 이벤트가 열리는 극장의 경우에는 암표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배급사가 관련 제보와 더불어 관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가 계열사를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가진 SM엔터 지분이 5% 이상으로 대량 보유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SM 주식을 은밀하게 장내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카오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SM 인수전 참여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자금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고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임직원끼리 미리 입을 맞추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 등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미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까지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위원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과거 경기도 안산에선 불황화 교화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아동 인권을 유린하고 암매장까지 한 성감학원 사건이 있었죠. 이 섬엔 아직도 희생자 무덤 150여 기가 방치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위한 행사를 열고 본격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성감학원 희생자 암매장 묘역입니다. 2,400제곱미터 크기 면적의 150여 개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82년까지 불황화 교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아동들에게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졌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옛날에 그냥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냥 10명이면 10명 다 한 군데 묻어버렸어요. 그런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참 여기만 오면 눈물이 나요. 정부는 재작년 성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경기도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암매장 묘역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 9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출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편히 쉴 곳을 찾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중하게 모시고 인간의 존엄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며 유해 발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해서라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성감학원 예터를 추모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광복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른바 뉴라이트 인물로 지목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반발하며 식장에 들어가려는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대치해 취임식이 1시간 가까이 늦게 열렸는데요. 김 관장은 취임 직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광복회 회원들이 유리문 너머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선 이유를 두고 고성도 오갑니다. 독립의 경례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얘는 사무공간에서. 그럼 고발하세요. 무슨 고발은 무슨 일은 더 커지는 거니까.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취임식을 앞두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규정해 1919년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물이라며 인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존립 자체를 36년사를 없애버리고
식민지 이제 국민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편입시켜버리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관장은 취임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뉴라이트 인물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욱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선 어느 한 시점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 8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광복회와 언제든 만나 대화할 의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까지 일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의 출근 저지 투쟁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 어떤가요?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공기가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로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4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더위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폭염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곤 있지만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말복과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풍이 불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열기가 집중되겠고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코로나와 감기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